이번 시간에는 우리 실전 모의고사 F형 문제를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 1번이요. 문제 1번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하고 이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고요. 지금 여기 보니까 이제 배점이 총 20점이 되어 있죠. 그때 주어진 시대에서 다음 과정을 수행하고 저장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어요. 자, 우리 기본 작업 문제 보니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1, 2, 3번하고 세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1번 문제가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이제 입력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2번 문제가 셀 서식을 이제 변경하는 그 문제가 나왔고, 우리 3번 문제가 고급 필터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이 세 문제를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 1번 문제요. 1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에서 다음에 자료를 이제 주어진 대로 입력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그러면 우리가 요 그림이 이제 잘 안 보이니까 좀 더 크게 확대해서 같이 한번 보자고요. 자, 우리가 이제 기본 작업 1번 시트로 가게 되면 요 제목은 이미 써져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A의 3번 셀부터 시작해서 우리 F의 9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에 우리가 이 데이터를 그대로 똑같이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우리가 데이터를 이제 입력할 때는 영어 같은 경우는 이제 대소문자를 꼭 구분해야 되는데, 지금 여기 보면 전부 다 이제 영어가 싹 다 이제 대문자로 다 나왔습니다. 그러면 아예 처음부터 우리가 키보드의 상태를 대문자로 바꿔놓고 입력하면 좀 더 이제 효율적으로 우리가 이제 입력을 할 수 있겠죠. 그리고 지금 이 문제 같은 경우에는 뭐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들이 없어요. 지금 이곳에 우리가 금액을 이제 쭉쭉쭉 이제 입력할 때는 이곳에 전부 다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다 찍혀 있는데, 이 천 단위 구분기호는 우리가 입력할 필요가 없고요. 이곳에 들어있는 그 숫자 값만 우리가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이렇게 이제 천 단위 구분기호가 알아서 다 붙을 거예요. 그리고 나머지 이런 데이터들은 그냥 써있는 그대로 우리가 이제 한글, 영어 이런 거 그대로 이제 입력해 주면 돼요. 그래서 지금 이 내용을 이제 입력하는 거는 크게 어려운 그런 내용이 아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직접 엑셀에다가 입력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저랑은 이제 2번 문제부터 시작해서 우리 엑셀을 통해서 같이 한번 문제 풀어보자고요. 2번 문제요. 2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2번 시트에서 다음의 지상을 처리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죠. 우리가 기본 작업 2번 시트로 이제 이동을 했더니 이렇게 연도별 농가 인구 변동 현황하고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들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 데이터를 가지고 우리가 이제 셀 서식 그거 이제 변경시켜 주면 돼요. 자, 그럼 이제 동그라미 1번이요. 동그라미 1번에 보니까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자, 우리 A의 1번부터 시작해서 F의 1번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하래요. 그러면 우리가 도구 몸 중에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글꼴은 HY 경고딕이다. 크기는 이제 16이다. 밑줄은 이제 이중 실선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때 우리가 글꼴은 우리 도구 몸 중에 여기서 이제 지정해 주면 되고, 글자 크기 여기서 바꿔주면 되겠죠. 그리고 밑줄을 지정할 때는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1번 셀부터 시작해서 F1번까지 요만큼의 영역을 싹 다 이제 범위로 지정해주고,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 글꼴이요. 글꼴은 이제 HY 경고딕 그걸로 해라. 그렇게 문제가 나왔으니까 여기서 이제 HY 경고딕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면 되고, 그리고 우리 글꼴의 크기는 이제 16포인트로 해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16포인트 요거 이제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밑줄을 집어넣을 거니까 우리 밑줄에 들어가서 이중 밑줄 요거 이제 한번 클릭해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지금쯤 이렇게 이제 변경이 됐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1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2번에 보니까 A의 1번 셀에 우리 제목이 들어있는데, 그 제목 문자열 중에서 연도별 요 세 글자를 한자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변환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여기까지 먼저 한번 해보자고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한자로 변경을 시킬 때 우리가 이제 수식 입력줄에서 해도 되는 거고요. 아니면 우리가 요 셀에서 해도 되겠죠. 만약에 내가 요 셀에서 하겠다라고 했을 때 요 셀을 우리가 더블 클릭해 주면 그 안에서 이 안에서 우리 커서가 이제 깜빡깜빡 거리죠. 그 중에서 연도별 요 세 글자를 이제 한자로 변경을 시킬 거니까 연도별 별이라는 요 글자에서 우리가 이제 키보드에서 한자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연도별 하고 한글 한자 변환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떴죠. 그러면 요 한자랑 우리 문제상에 나와 있는 거랑 똑같은지 다른지 전부 다 이제 확인 한 번만 해주고, 똑같이 그렇게 이제 되어 있으니까 그때 이제 입력 형태가 한자로만 되어 있는 거
얘가 이제 선택된 그 상태에서 우리가 변환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이제 요 세 글자가 이렇게 이제 한자로 변경이 됐죠. 그러면 그 상태에서 우리가 이제 엔터만 땅 하고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지금 여기까지 이제 끝났고요. 그 옆에 보니까 우리 C의 5번부터 C의 1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자, 우리 C의 5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C의 14번이다 라고 하게 되면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이름을 농가 인구로 정의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우리가 셀의 이제 이름을 이제 정의하는 그 문제가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가 C의 5번 셀부터 시작해서 C의 14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로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가 이제 이름 정의를 할 때는 우리 수식력줄 앞에 우리 이름 상자 여기서 이제 해주면 되겠죠. 해서 우리가 이름 상자 이곳을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농가 인구하고 이렇게 이제 입력해주고 엔터요. 엔터를 눌렀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우리 이름 정의된 그 이름을 여기서 이제 확인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내가 이 이름을 확인해 보니까 만약에 오타가 있어요. 오타가 있을 때는 그런 것까지 우리가 이제 수정할 줄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이름 정의를 했을 때 만약에 잘못했다 그랬을 때는 우리 수식이라는 요 메뉴를 이제 찾아가게 되면 지금처럼 정의된 이름 이곳에 있고 여기 보게 되면 이름 관리자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름 관리자 이곳으로 이제 들어가게 되면 내가 방금 이름 정의한 그 이름이 이곳에 뜬다고요. 그러면 오타가 있으면 얘를 이제 선택해주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편집에 들어가면 지금처럼 이름 편집하고 이렇게 이제 대화 상자가 뜨는데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름을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그렇게 해서 우리가 틀린 글자가 있으면 여기서 이제 고쳐주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확인 버튼만 이제 눌러주면 돼요. 그러면 또다시 이렇게 이제 이름 관리자라고 다시 뜨고 이곳에 이제 이름 맞나 틀렸나 다시 한 번 더 확인하고 여기서 이제 우리가 닫기 버튼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돼요. 그렇게 해서 우리가 이름 정의를 잘못했을 때 어떻게 하는지 그 내용까지 정확하게 기억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2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 3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A4번이요. A3, 4번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고 그 다음에 B의 3에서 B의 4번이요. 그 셀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죠. 그리고 C의 3에서 E의 3번이요. C의 3에서 우리 2의 3번이다 그러면 요 세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그리고 F의 3번부터 F4번 그 영역이요. 우리 F의 이제 3, 4번 그 영역이 지금 요 두 개 셀을 보고 얘기하는 거죠. 해서 이렇게 이제 네 개 그 영역은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을 하래요. 그러면 일단은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범위 지정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가 A의 3, 4번 이렇게 이제 두 개 셀을 먼저 범위 지정해 주고 키보드에서 컨트롤 키를 꾹 누른 상태로 우리가 이제 B의 3, 4번 이렇게 이제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C의 3번부터 시작해서 E의 3번까지 이렇게 이제 우리 범위 지정해 주고 그 다음에 F의 3, 4번 이렇게 이제 두 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이제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할 거니까 우리 홈이라는 요 메뉴 찾아간 다음에 우리 맞춤에 우리 병합하고 가운데 맞춤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 번만 땅 하고 이제 클릭해 주면 됩니다. 그랬더니 여러 개 셀들이 이렇게 이제 한 칸으로 한 개의 셀로 병합이 되면서 가운데 맞춤이 싹 다 됐어요. 그러면 여기까지 이제 끝난 거고 그 뒤에 보니까 우리 C의 4번에서 E의 4번 그 영역은 그랬죠. 그러면 우리가 이제 C의 4번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4번 그러면 지금 요 세 개 셀이 되겠죠. 요 세 개 셀을 이렇게 이제 범위로 지정한 다음에 얘는 글꼴 스타일을 이제 굵게 채우기 색은 표준색 노랑 요걸로 이제 지정하래요. 그러면 요 상태에서 우리 글꼴이라는 곳에 우리 굵게 이곳에 있죠. 요거 이제 한번 땅 하고 이제 찍어주고요. 그리고 우리가 이제 채우기 색을 바꿀 거니까 채우기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시켜주면 되겠죠. 해서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표준색 중에 우리 노랑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노랑에서 클릭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동그라미 3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동그라미 4번에 보니까 뒤에 5번에서 2의 14번 그 영역은 그랬습니다. 우리 뒤에 5번 셀이 지금 여기 있죠. 여기서부터 시작해서 우리 2의 14번이요. 그러면 요만큼의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은 우리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을 이용해서 숫자 뒤에다가 우리 퍼센트 요 기호를 이제 붙여서 우리 표시의 예와 같이 이제 표시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실제 값이 이제 12.9하고 이렇게 들어있을 때 12.9라는 그 값을 먼저 표시해주고 그 뒤에다가 요 퍼센트 요 기호가 붙게
그리고 실제 값이 0일 때는 0.0하고 이렇게 이제 우리 값이 이렇게 이제 표현이 되고 그때 우리 퍼센트 기호가 맨 뒤에 붙게 이렇게 이제 만들어라 그렇게 나온 거죠. 그러면 우리 이제 실제 값이 0일 때도 이렇게 이제 우리 소수점 첫 번째 자리까지 이렇게 이제 0.0 이렇게 이제 표시되게 만들어 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해당 영역을 먼저 싹 다 이제 범위 지정 먼저 해주고 우리가 컨트롤하고 숫자 1번을 땅 하고 누르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뜬다고요. 그때 우리가 이제 표시 형식을 바꿀 건데 그때 문제에서 사용자 지정 표시 형식 그거 이제 이용하라 그랬으니까 우리가 이제 사용자 지정 요거 이제 찍어주면 되겠죠. 그리고 형식에 지표준하고 이렇게 써져 있는데 이곳에 써져 있는 거 다 지워버리고요. 여기다가 우리가 실제 값이 0일 때도 0.0하고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해야 되니까 우리가 여기다 이제 0.0 이렇게 이제 써주고 그리고 그 뒤에다가 이제 퍼센트라는 요 기호를 이제 표시해 주면 되겠죠. 해서 그때 우리가 쌍따옴표를 묶어서 퍼센트 기호 요거 이제 표시해 달라 이렇게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 원래 써져 있던 그런 값들 그 뒤에 이렇게 이제 퍼센트 기호가 다 붙는다고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4번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5번 문제 보니까 A3에서 F14번 그 영역에 그랬습니다. A의 3번이다 그러면 이 연도가 들어있는 이 제목부터 시작해서 F의 14번이 이 전체 영역을 싹 다 얘기하는 거죠. 이 영역은 테두리 스타일을 모든 테두리 이걸로 지정하래요. 그리고 그때 테두리 색은 표준색 녹색으로 지정해서 표시해라 그렇게 나왔죠. 우리가 테두리 스타일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 있지만 우리가 테두리 색은 여기서 이제 변경을 시켜줄 수가 없어요. 해서 우리가 셀 서식에 들어가서 해주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제 A의 3번부터 시작해서 우리가 이제 F의 14번까지 싹 다 이제 범위를 먼저 지정해주고 우리 키보드에서 컨트롤하고 숫자 1번 그거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 셀 서식 대화 상자가 떴죠. 그때 우리 테두리요. 테두리로 먼저 이동을 해주고 여기서 우리는 이제 테두리 색을 먼저 지정해 줘야 돼요. 그때 이제 표준색 녹색이요. 해서 색깔은 지금 여기서 이제 변경시킬 수 있으니까 이곳으로 들어간 다음에 우리 표준색 중에 녹색이요. 해서 표준색 녹색이 지금 이곳에 있죠. 해서 녹색을 먼저 땅 하고 찍어주고 그때 모든 테두리 요걸 이제 지정할 건데 지금 여기 봤을 때 모든 테두리 곡은 이제 없습니다. 해서 우리가 윤곽선이다 안쪽이다 요 두 개를 우리가 땅땅 이렇게 이제 클릭을 해주면 모든 테두리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놓고 우리가 여기서 이제 확인 버튼 요것만 이제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리고 비어있는 셀 아무 곳이나 이제 한번 클릭해 보니까 이렇게 우리 테두리가 이렇게 이제 녹색으로 전부 다 이제 표시된 걸 우리가 확인해 줄 수 있어요. 이렇게 해주면 우리 또 5번 문제가 다 끝났죠. 이렇게 해주면 우리 셀 서식 변경하는 문제 끝이요.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요. 3번 문제 보니까 이제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대해서 다음의 지시사항을 처리하시오.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습니다. 자, 우리 기본 작업 3번 시트에 보니까 판매 현황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데이터가 쭉쭉쭉 들어있죠. 요거 해가지고 이제 문제 풀어주면 돼요. 자, 그때 이제 판매 현황이라는 그 표에서 품명이라는 게 있대요. 자, 우리 품명이 지금 B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품명이 트로 이제 끝나거나 트로 이제 끝나는 거 찾으래요. 트로 끝나는 게 지금 하이트도 있고요. 그 다음에 바트라는 것도 있고 그 다음에 집네트에서 집네트라는 것도 있고 이렇게 이제 세 개 데이터가 있네요. 그리고 매입량이요. 매입량 그러면 매입량은 우리 이제 D열에 쭉쭉쭉 들어있죠. 이 매입량이 13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으래요. 그러면 지금 이 문제는 품명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 매입량에도 이제 조건이 붙어 있는데 이 두 개 사이에 보니까 끝나거나 그렇게 이제 묶여 있으니까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이제 만족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개의 조건 중에서 어느 하나라도 만족하는 그 데이터에 우리 이 모든 필드를 전부 다 이제 추출하는 게 아니라 이 데이터들 중에서 품명이다, 매입량이다, 매출이 이렇게 이제 세 개만 고급 필터를 사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나왔습니다. 그때 이제 고급 필터 조건은 A의 14번부터 G의 16번 그 영역 내에다가 이제 알맞게 입력하시오. 그렇게 나왔어요. 그러면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A의 14번이다 그럼 여기 있고요. 우리 G의 16번이다 그럼 지금 이 영역을 보고 얘기하죠. 이 영역 안에다가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는데 어차피 지금 우리 품명이랑 우리 매입량 이 두 가지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으니까 우리는 두 개 열만 이용하면 되겠죠.
그 조건을 지금처럼 이곳에다가 이제 입력을 하거나 아니면 이곳에 입력을 하든 이곳에 입력을 하든 아니면 이렇게 이제 입력을 하든 상관이 없죠. 이 영역 안에다가 그냥 알맞게 입력해라 라고 했으니까 우리가 아무 곳에나 작성을 해주면 됩니다. 그때 이제 우리가 조건이 이제 붙어 있는 게 품명에 이제 조건이 붙어 있고요. 그리고 매입량에 대해서 우리가 조건이 붙어 있죠. 해서 품명이다 매입량이다 해서 이렇게 이제 우리가 제목을 먼저 써주고 그리고 품명 같은 경우에는 이제 트로 끝나는 거 그거 찾을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모든 글씨를 다 대신해 주는 게 우리 별표가 있으니까 별표라고 이렇게 쓰고 우리가 만약에 여기다 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게 되면 트로 끝나는 데이터를 찾아줄 것 같은데 트로 끝나는 그 품명만 추출되는 게 아니라 트라는 글자가 포함된 모든 품명이 싹 다 이제 추출이 됩니다. 해서 우리가 이제 품명에 대한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안 돼요. 이렇게 쓰는 게 아니라 우리가 이 품명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한 글자,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싹 다 이제 추출을 해요. 추출한 다음에 그게 이제 트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전부 다 이제 써줘야 됩니다. 해서 여기서 이제 라이트라는 이제 함수를 쓸 거예요. 해서 여기다 이제 RIGHT하고 우리가 라이트라고 쓴 다음에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서 오른쪽에서 이제 몇 글자를 꺼내와라. 우리의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주세요 라고 해서 라이트라고 이렇게 이제 써주고 이 오른쪽에서 한 글자 꺼내온 게 뭐랑 똑같냐? 우리 트랑 똑같냐?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 줄 겁니다. 그리고 해서 이제 엔터만 땅 하고 눌러주면 되겠죠. 그랬더니 지금 이곳에 true하고 떴는데 이곳에 이제 true가 뜨든 false가 뜨든 그거는 아무 상관없죠. 우리가 조건식을 이제 맞게 썼냐 안 썼냐 그게 이제 중요한 거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을 써주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매입량은 1300 이상인 그 데이터를 이제 찾을 거예요. 그러면 매입량에 이제 찾아가서 크거나 같다 1300 하고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써주면 이것도 틀린 거죠. 왜? 지금처럼 이 품명에 대한 이 조건과 그리고 우리 매입량에 대한 이 조건 이 둘 중에 이제 하나라도 만족하면 되는 거죠. 해서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같은 행에다가 조건을 쓰게 되면 이거는 AND 조건이에요. 근데 지금은 이제 우리가 OR 조건으로 쓸 거니까 요 크거나 같다 1300 요거를 우리가 그 아랫줄에다가 이렇게 이제 작성을 해줘야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이렇게 이제 써줘야 이게 이제 OR 조건이요. 그때 이제 품명에다가 쓴 그 조건식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작성을 했습니다. 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품명에서 이 품명 B의 4번 셀에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만 꺼내달라. 그렇게 해서 우리가 라이트라는 함수를 이용해서 오른쪽에서 한 글자를 꺼내온 다음에 그게 이제 트랑 똑같아? 그렇게 해서 우리가 조건식을 써야 됩니다. 요거를 우리가 이렇게 별표하고 트로 써도 되겠지? 그거랑 이제 헷갈리시면 안 돼요. 지금 이렇게 쓰면은 왠지 트로 끝나는 그 품명만 추출할 것 같은데 실제로 이렇게 쓰게 되면 트가 포함된 모든 품명이 전부 다 이제 추출이 돼요. 그리고 이렇게 이제 우리가 조건을 쓸 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부등호로만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쓰게 되면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가지고 있던 그 제목이랑 똑같은 제목을 쓰면 되지만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우리가 수식으로 함수식으로 이제 우리가 조건을 작성했을 때는 이 제목은 이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런 제목이랑 서로 다른 걸 써야 되겠죠. 해서 그때 이제 함수식으로 썼으니까 여기다 이제 조건이라고 이렇게 이제 쓰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그때 이제 이 조건에 만족하는 그 데이터들을 찾아서 우리가 이제 품명하고 매입량하고 매출이 요 세 개만 이제 고급 필터를 이용해서 검색해라. 그렇게 이제 문제가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요 제목을 미리 써야 되겠죠. 그때 이제 고급 필터 결과 복사 위치는 동일한 시트 A의 18번 셀에서 시작해라. 그렇게 나왔으니까 우리가 이제 A의 18번 셀을 먼저 선택을 해주고 여기다 이제 제목을 미리 써놓으면 되겠죠. 해서 품명이다. 그 다음에 매입 양이다. 그 다음에 이제 매출 이익이다 해서 우리가 이렇게 이제 우리가 미리 제목을 써주면 되겠죠. 이렇게 해서 우리가 제목을 썼으면 이 세 개의 제목에 대해서 우리가 원래 가지고 있던 이 제목과 내가 지금 방금 썼던 그 제목이 똑같은지 다른지 비교 한번 해주셔야 돼요. 그때 품명하고 이렇게 이제 두 글자가 들어있을 때 중간에 만약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매입량의 중간에 띄어쓰기가 있거나 매출이익의 중간에 이제 띄어쓰기가 있다면 그거랑 이제 똑같이 우리가 써줘야 돼요.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할 거 다 해줬죠. 준비 다 끝났으니까 이제 고급 필터 들어가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때 이제 우리가 데이터가 들어있는 범위 중에서 이메일 셀을 이제 아무거나 이제 하나 선택을 해주고요. 우리가 고급 필터 들어갈 때는 데이터는 이 메뉴를 찾아가면 되겠죠. 해서 이 데이터는 메뉴 땅 하고 이제 클릭해주고 정렬 및 필터해 보게 되면 고급이라고 있죠. 여기서 이제 고급에서 클릭해주면 되겠죠. 해서 고급에서 클릭이요. 클릭을 했더니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고급 필터 대화 상자가 짜잔하고 떴고요. 그때 맨 위에 보니까 이제 결과를 어디다 표시할래? 그렇게 이제 물어보죠. 우리는 결과를 동일한 시트 이제 A의 18번 셀에서 시작을 할 거예요. 그래서 다른 장소에 복사해 주세요라고 해서 요거 이제 선택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목록 범위 찍어서 이 데이터 범위가 맞나 안 맞나 다시 한번 더 확인해 주고요. 그리고 그때 이제 조건 범위요. 조건 범위는 내가 조건 작성한 거 요만큼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리고 그때 이제 복사 위치는 우리가 제목을 이제 미리 써놨으니까 요 제목 쓴 거 싹 다 이제 범위 지정해 주면 되겠죠. 그러면 이제 우리가 고급 필터 대화 상자에서 할 거 다 해줬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제 설정만 해주면 끝이요. 그럼 이제 여기서 확인 버튼만 눌러주면 되겠죠. 해서 확인이요. 확인 버튼을 땅 하고 눌렀더니 지금 방금 내가 작성한 그 조건에 만족하는 데이터가 지금처럼 이렇게 이제 4개의 데이터가 있다. 그렇게 해서 4개의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나온 거죠. 그때 지금 얘네들을 봤을 때는 이제 품명을 봤을 때 true 이제 끝나는 거, 그거 이제 데이터 쭉쭉쭉 나왔고요. 그때 매입량을 보면 전부 다 이제 1300 이상이 아닌데도 나왔어요. 왜? 오화 조건이니까.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면 마주앙하고 그렇게 이제 얘의 데이터가 나왔는데 얘는 이제 true 끝나는 데이터는 아니지만 매입량이 1300 이상이기 때문에 이 데이터가 이렇게 이제 추출이 된 겁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가 이제 고급 필터 할 때 조건을 작성할 때 서로 다른 행에다가 써야 오화 조건이 된다. 그거 잊어버리면 안 되겠죠. 그리고 조건을 이제 작성할 때 지금처럼 함수식, 수식이 됐든 함수식이 됐든 그런 걸로 우리가 이제 조건을 쓸 때는 그 위에 있는 그 제목은 우리 필드명과 다른 그 제목으로 우리가 써야 되더라. 해서 일반적으로 그냥 조건이라고 우리가 쓰자고요. 그 두 가지 절대로 잊어버리시면 안 돼요. 자, 이렇게 해주면 우리 고급 필터 끝이요. 이렇게 해서 우리 기본 작업에 있는 이 세 문제를 다 같이 한번 풀어봤는데 이 세 문제를 풀어봤을 때 뭐 크게 딱히 어려운 건 없었어요. 그 중에 조금 이제 어려웠다. 그러면 이렇게 이제 조건식 쓰는 거예요. 요걸 써야 되나 이제 헷갈릴 수도 있어요. 헷갈릴 수 있는데 이거의 의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죠. 자, 그럼 요 문제도 여러분들이 이제 강의가 끝나자마자 여러분들이 엑셀 파일을 열어서 직접 문제를 풀어보세요. 문제 풀어보시고 헷갈리거나 잘 안되는 그런 내용들이 있을 때는 꼭 반복적으로 연습하고 지나가셔야 돼요.